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국가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한편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공고가 났는데요. 7급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죠. 기존에 예고됐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좀 변경이 돼서 좀 간단하게 시험 공고를 좀 한 주 한 주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뽑는 인원수는 여기 화면에 있는 거 천천히 내릴 테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요번부터 2021년부터 바뀐 게 뭐죠? 피셋. 1차 시험이 이제 피셋으로 들어가는 거죠. 2차 시험은 나머지 이제 전공 과목 4과목. 4과목이고 25문항으로 하겠다는 거는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합격자를 10배수 안에서 뽑는다. 자, 여기서 이 피셋에 과락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문의가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냐? 법령에 있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면서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 선발 예정의 10배수 범위에서 뽑는다. 자, 두 가지를 알아냈죠. 40% 이상, 40점이 과락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각 과목별로라고 돼 있죠. 언어, 논리, 영역별로 돼 있던가요? 과목별로 돼 있던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각 과목 만점에 40%. 이걸 과목으로 아마 칠 거예요. 과목을 칠 거라서 40% 넘어야 되고, 다음 10배수를 뽑는다. 뭐예요? 뽑는 인원의 10배수. 215명이면 몇 명을 뽑는 거예요? 2150명을 뽑는 거죠. 2150명을 뽑아서 언제? 1차 때. 뽑고 그 나머지 분들 뽑힌 2150명만 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 3차 면접을 본다. 자, 이런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시고요. 인원수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여기 피셋은 다 똑같죠? 전부 공통적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과목, 과목은 천천히 올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던 과목이에요. 바뀐 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직도 다 보는 게 맞아요. 장애직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봅니다. 7급은. 자, 이렇게 기술직렬은 혹시 없나요? 있습니다. 그대로. 피셋이 있죠? 계속해서. 땡땡 이건 뭐예요? 같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있다. 계속 있다. 천천히 올릴 테니까 이거는 보고. 자, 그 다음에 교정학에는 형사정체및 행형학이, 경제학에는 국제경제학, 국제법에는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의 외교사 및 군축, 안보 분야 가 들어가고, 행정학에는 지방행정 들어가고, 회계학에는 정부회계가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과목에는 16장 벌칙은 제외된다. 자, 이 뜻이 뭔지 모르시면 본인이 보는 과목에만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미 본인들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안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자, 주요 근무 예정 부처는 예시이며, 위에 보시면 어디 부서 이렇게 써 있죠. 꼭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가는 데 있죠. 검찰직은 검찰청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런 거는 같다. 그래서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선발 예정 인원은 확정 사항은 아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원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여기는 9급 부분이에요. 넘어가고요. 이미 제가 9급은 따로 한번 했죠. 7급에 관련된 것만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7급 공개 경쟁 시험은 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 피셋이죠, 피셋. 선택형은 뭐예요? 객관식. 자, 2차 시험 선택형 필기 뭐요? 객관식. 3차 시험이 드디어 면접입니다. 그래서 7급은 1차, 2차가 있다. 1차 피셋, 2차는 전공 과목들, 3차가 면접이 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응시 자격에는 이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7급은 몇 살부터? 만 20세부터 올해 2001년생이 가능하다. 2001년생 이후에 가능하다. 그리고 9급은 그렇고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9급하고 7급하고. 그 다음에 전산직. 7급 전산직 보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요게 필요하다. 요게 필요하다. 기술사 있으신 분은 없죠, 거의. 기사 얘기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기사. 자, 이거는 언제까지 있으면 되냐면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 그러니까 면접시험 마지막 날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유효해야 되고 그때 따도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때 따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날짜에 딱 유효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신 분들이 혹시 시험 먼저 보면 어떠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 날짜까지는 따야 된다는 거. 그 날짜가 언제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7급. 네, 7급 알려드릴게요. 자, 장애직렬 관련된 거는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하나 있어요. 장애인 구무지 응시 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만 네, 7급은 1차 시험 끝나고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인지 아니겠다. 그때 서류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셔갖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신 분이 있었고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도 안 읽겠습니다. 저소득도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라 제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9급 관련된 내용이고, 자, 7급 접수기간이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5월 27일까지예요. 24, 27. 7급이 시험이 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까먹어요. 지금 빨리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은 7월 10일 날 보죠. 자, 2차 시험은 9월 11일. 2달 정도 차이가 텀이 뜨네요. 자, 그리고 3차 시험 하고 나면 면접이 언제예요? 11월 17일이죠. 그래서 아까 전산직 11월 17일까지만 따면 됩니다. 굉장히 뒤죠. 네, 최종은 11월 29일 날 나오죠. 합격자 발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세 번. 1차 피셋에서 10배수 뽑힙니다. 과락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령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교정직 7급 체력검사가 있다. 이때. 네. 2021년 10월 20일 체력검사. 10월 20일이면 네, 2차 시험까지 보고 나서죠. 네, 합격자 발표 나서 면접 들어가기 전에 본다. 체력시험. 체력시험은 여기 교정만 있으니까요. 교정직은 법무부 네, 법무부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체력 어떤 거 본다고 나와요. 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뭐 실기시험 보실 때 금지약품 복용하지 마라 그런 거. 금지약물 복용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이런 거. 도핑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관련된 거는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온다. 이런 거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7급 언제였죠? 5월 24일 9시부터 5월 27일 9시까지.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요 중간에 사이에 있는 날짜 뭐예요? 네, 밤새도록 다 된다. 24시간 된다. 그 내용이에요. 다만 마지막 날에는 네, 21시까지입니다. 21시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21시까지. 자,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가 7급은 7,000원. 7,000원. 네, 7,000원이고요. 휴대폰이나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있어서 이거 플러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돈이 몇백 원 더 들어가요. 몇백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7급 공채 시험에 뭐가 있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어요. 지방인재, 지역인재 말고 지방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별도로 표시를 해놓으면 거기서 추가로 합격을 시킵니다. 추가로. 요 뒤에 나옵니다. 다만 10명 이상이 모집 단위에만 적용된다. 10명. 선발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한두 명 뽑는 거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 자, 설명드렸어요. 자, 장애인 관련된 거고. 자, 네, 요거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이라는 건 본인이 7급은 그냥 고르게 돼 있어요. 원하는 도시를. 그래서 거기서만 볼 수 있다 이거야. 다른 데 가서 그날 돼서 다른 데 가서만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날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가끔 착각하시는 분 있어요. 국가지니까 어디 가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인사시험 시행하는 동일계급 공채시험 7급이면 7급이죠. 그거를 다른 직렬하고 같이 접수가 되냐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접수가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접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이거예요. 같은 날 보는 거. 같은 날. 국가직 지방직은 가능하죠. 지방직은 다른 날 보잖아요. 다른 날. 네. 자, 그 다음에 자,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표 제출해야 되죠. 영어랑 한국사는 대체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영어는 토익 700점 이상. 원래 대체돼 있었고요. 국가직은. 네, 다른 것도 이렇게 돼 있다. 보이시죠? 눈에.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은 별도로 듣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점수가 있다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무 영사 직렬도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건 뭐 제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언제부터 가능하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험 본건 가능하다. 나도 했는데. 문제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토익, 토플, 탭스, 지텔프를 만약 보셨다. 그러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2년 전에 사전 등록, 사이버 국가고시에 사전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새로 따야 돼요.
새로 따야 돼요. 해놓으신 분 있죠. 작년에 받거나 재작년에 받거나 막 이러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5년까지 연장된다. 5년까지. 지금 해놓으신 분들은 본인이 성적 받은 연도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새로 따야 돼요. 2016년에 내가 했는데 2018년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16년에 땄으니까. 그때 내가 안 했어. 2018년도에. 그랬으면 못 하는 거예요. 다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미. 자, 이미 뭐 영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작년에 봤던 분들, 재작년에 봤던 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사전 등록을 해놨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성적은 입력을 한다. 입력. 여기 써 있어요. 사전 등록 시 응시원서 접시 해당 영어 능력 검정 시험명, 뭐 토익이면 토익,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시험 일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 근데 이 성적이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필기 시험 1차 피셋 보기 전날까지 나오면 됩니다. 전날까지 추가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할 때 내가 못 땄어요. 근데 시험 보기 전까지. 원서 접수는 앞이잖아요. 네.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언제? 7월 5일? 네, 여기 있죠.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있죠. 네,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7월 3일이었네. 7월 3일이었네. 네, 어째 그 날 전날까지 한번 올라갔다고 했었는데 제가 요거는 갑자기 날짜가 기억이 안 났어요, 방금. 네. 직접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7월 2일이니까 7월 1일까지 따야 된다는 소리죠. 7월 1일까지. 7월 1일 날 딴 걸 언제 입력한다? 언제 입력한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입력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원서 접수 시 없는데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는 거죠. 자, 한국사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제 한국사 나오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다만 한국사는요 2급 따야 됩니다. 2급은 이제 심화로 따죠. 지금 따실 분들은 예전에 초급, 중급, 뭐 고급 이렇게 돼 있을 때 2급 딴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이에요. 왜냐? 거기는 급수가 나와 있지 뭐 기본으로 뭐로 땄다 이런 건 없어요. 2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16년부터 되는데 요거는 사전 등록 없이도 전부 인정. 네, 왜냐? 우리나라 거라 우리가 다 조회가 됩니다. 안 지우고 갖고 있어요. 네, 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다 가능하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표된 점수는 다 가능하다.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조회가 돼요. 우리나라 거라서. 자, 마찬가지로 요거 원자 접수할 때 없었는데 그 이후에 땄다. 그러면 여기 2020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아까 7월 5일이라 그랬죠? 제가 영어도 7월 5일부터 9일까지 입력해라. 자꾸 날짜가 헷갈렸어요.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력해라. 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나왔습니다. 7급 공채 시험에서 7급만 돼요. 9급은 없어요. 자,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이 10명 이상 뽑는데 어떻게 되냐? 서울특별시 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 예정, 그 다음에 휴학, 자퇴 뭐 다 됩니다. 네, 다 돼요. 그런 분들이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중퇴, 재학, 휴학도 됩니다. 이런 분들만 된다. 그러니까 서울 빼곤 다 된다. 서울 빼곤 다 된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위에는 대학의 졸업자라고 돼 있죠. 대학에. 밑에는 학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됩니다. 고등학교도 적용돼요.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최종 학력이 고등학생인 분 있죠? 그런 분 된다고요. 네. 여기에 나온다. 네, 지원 자격 자가 진단에 나와 있고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30%를 무조건 합격시킵니다. 추가로. 그런데 시험 실시 단계별로 30%를 당초 합격 예정이 있으면 플러스 30%를 해요. 1차 피셋 있죠. 피셋에서 30%를 더 플러스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 만약 10명 뽑는 100명 뽑는 건데 1000명을 뽑았어요. 그중에 이 지방인재로 체크하신 분들이 200명밖에 안 돼. 그럼 100명 모자르죠. 그러면 100명을 더 추가 합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0명이 되는 거죠. 1차 합격자가.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1차 시험엔 추가 합격 상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전부 다 합격 일단 시킨다. 1차 때는. 2차 때 시험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뭐냐? 아까처럼 100명이 모자라도 원래 인원의 5%. 그러니까 제가 100명 뽑는다 그랬죠? 그럼 100명의 5%를 초과해서 못 뽑는다. 5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5명을. 그러니까 결국은 30%가 안 되더라도 5명 5% 안에만 더 추가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원 100명 플러스 5%. 그러면 얼마예요? 105명만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원래는 30%니까 30명을 100명 뽑으면 30명을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100명이 통째로 다 없다 그러면 100명에 한 명도 없어, 지방인재가. 그럼 30명 원래 추가해야 되잖아요. 아니다, 5명만 추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헷갈리기 시작하면 헷갈립니다. 그냥 이거는 본인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합격자 발표할 때 합격자에 넣어줘요. 그리고 지방인재라고 써놓습니다. 몇 명 더 합격했다고. 상관없습니다. 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다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에 또 양성평등도 있습니다. 양성평등. 5명 이상인 경우에 한쪽 성을 또 30% 이상 뽑는 게 양성평등이에요. 네. 이것도 경우의 수가 좀 많아서 추가합니다. 추가. 자, 이렇게 추가, 저렇게 추가. 양성평등 추가, 지방인재 추가입니다. 완전히. 자, 가산점은 7급은 요 3가지.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직업별 가산되는 자. 기술직렬이죠. 기술직렬에 대부분 있고, 물론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자, 그래서 그것도 봅니다. 어떤 게 있어요. 행정에는 변호사, 변리사, 가끔 7급에 응시하시죠. 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에는 7급, 직상사 2급은 3%, 1급은 5%가 있습니다. 네, 직업상단직은 없기 때문에 안 뽑죠, 직업상단직. 그래서 상관없고, 고용노동에서는 직업상단사 2급은 3%, 1급은 5%를 가산합니다. 5%. 네. 자, 그 다음에 기술직렬은 우리 산업기사 이상이 3%, 그 다음에 기사 이상이 5%. 추가로 들어간다. 요거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거 변동 상관없습니다. 자, 7급 되는 거. 자, 7급 공채시험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차 시험. 네, 1차 시험 전날까지. 아까랑 똑같아요. 영어랑. 전날까지 갖추고 언제 입력한다. 시행일로 포함한 3일 이내에 자격증을 입력합니다. 네, 가산점 언제 입력해요?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에 보통 인쇄가 돼서 나와요. 언제 입력하라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시간에.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있죠. 가산점 말고 이건 먼저 합니다. 7월 10일 하고 1차 시험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산업기사 기사 이런 거 있죠. 가산되는 거. 그거는 9월 11일 날 해요. 2차 시험 보고 나서요. 2차 시험 보고 나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헷갈리죠? 여기 있어요. 원래 제가 아까 안 읽고 왔어요. 2차 시험. 그러니까 가산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이런 거는 1차 시험 끝나고 입력을 하게 돼 있고, 다음에 우리 산업기사, 기사, 아까 직상사 이런 거 따신 분들은, 직업상담사, 세무사 따신 분들은 9월 11일부터 13일 날 한다. 이 가산과 그 가산이 달라서 그래요. 요게 이제 다른 겁니다. 과락 40%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다른 거는 네, 거의 다 여기 있네요. 7급 공채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 가짜로 막 입력하시는 분 있어요. 없다고. 예, 없다고 막 입력해 놓으면 안 되고, 나중에 수정이라도 해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조회를 하는데, 조회하다가 엉뚱한 사람께 나와버리면 네, 큰일 납니다. 네, 막 넣어놓지 마시란 얘기예요. 무효 처리된다. 예, 부정행위로 간주해요. 국가의 사무를, 시험 사무를 방해한 혐의예요. 일종의. 예, 엉뚱한 걸 조회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7급 공채시험 영어, 한국사, 능력 시험 성적 확인 및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소명할 수 있다. 소명 대상자 공고한다. 뭔가 안 맞는 사람들 공고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증명서류 내놔봐.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잘못 쓴 거겠죠? 네, 잘못 써서 조회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분들 성적표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조회도 안 나오는 게 그 번호로는 이상하게. 난 성적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난 건 안 돼요. 아까 사전 등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사는 상관없고요. 한국사는 없고, 영어는 사전 등록 해놓으셔야지 5년간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 모든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7급을 좀 구석구석 막 숨어 있는 거를 했는데, 좀 복잡한 거보다는 처음에 나왔던 피셋 과락 받는 거, 근데 피셋에서도 지방인재가 또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꼼꼼하게 이